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이 급식비를 안 낸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먹지 마 이렇게 하면서 꺼져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망신을 준 사실이 보도가 돼서 지금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황순욱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 차장. 네. 아니 교감 선생님이 어떻게 하다가 학생들에게 이런 극언을 한 거죠? 네, 일단 지난 2일에 있었던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경향신문이 보도를 하면서 일제히 지금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돈 안 낸 애들은 밥 먹지 말고 꺼져라 뭐 이런 말을 했냐라고 이제 취재진이 언론들이 확인을 하니까 예. 학교에서 급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꺼져라라는 말은 하지는 않았다. 먹지 마라는 했고. 네, 대신 먹지 말라는 얘기는 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 보도에 나오면 애시당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해당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한 건데요. 이제 급식비 안 낸 학생들 명단을 들고 이 김모 교감 선생님이 식당 앞에 서서 일일이 얼굴 확인을 하면서 식당에 입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돈을 안 낸 미납 학생이 나올 경우에는 내일부터는 오지 말아라. 또는 또 어떤 특정 학생에게는 너는 1학년 때부터 내지 않아서 지금까지 안 낸 돈이 수백만 원이다. 네. 너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피해본다. 뭐 이러면서 밥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돈을 못 내면 애들 밥을 못 먹을 상황이 오면 선생님들이 돈을 내서라도 애들 밥을 먹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고등학생들 네. 어르신들이 보면은 바위를 씹어도 소화시킬 나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육성회비나 뭐 학비가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뭐 이런 명단 공개하고 이거는 진짜 옛 어르신들 보릿고개 시절에 정말 못 먹고 어려울 때 그때나 옛날 회상하시면서 하는 그때 수십 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다라는 게 시청자들이나 사람들께는 아마 국민들께는 아마 충격으로 와닿았지 않나. 그 학생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해당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먹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 측의 해명을 또 들어보면 아니다. 돈을 안 냈다고 먹지 못하게 한 건 아니다. 미납한 학생들도 일부 식당에서 밥을 먹긴 먹었다. 그러니까 밥을 못 먹게 한 건 아니다라고. 그런 해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밥 먹지 말라고 얘기를 들었으면 친구들 앞에서 들었으면 이미 자존심은 다 무너진 상황일 텐데.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중학교까지는 다 지금 서울 시내 무상급식이 되잖아요. 지금 고등학교는 어떻게 무상급식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완전 무상급식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교는 서울 지역에서는 유상급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0%만. 하위 30%만 무상급식이고 나머지 70%는 돈을 내고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 낸 거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해당되는 조건이 해당되는 사람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게 30%고요. 그리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만 이제 유상급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돈을 안 낸 학생들 어떻게 보면 다는 아니지만 차상위 계층에 속한 학생들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교감 선생님이 학생들을 혼내는 그 장면에 있었던 학생 인터뷰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너가 다른 애들 돈 먹는 거라고. 너 때문에 급식 안 좋은 거라 막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안 해도 안 먹게 됐죠. 자기 부모님 뭐 하는 거냐고. 이름 부르러 한 다음에 거기에 이름이 써있으면 뭐라고 했어. 다음부터 오지 말라. 진짜 30시간 내내 했던 거 같아. 나 진짜 죽을 뻔했어. 여기다 잡았다니까 내가 사진 찍혔어. 아니 미안하다 아닌데 막 너 기다리면서 확인해. 좀 학생들 인터뷰를 보면 막 뭘 멱살도 잡고 그랬나 봐요. 뭔가 좀 감정적이거나 조금 조절을 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걸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취재 기자 얘기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납자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럼 돈을 못 낸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이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또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미납자 명단에는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못 낸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학교 측에서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름을 보면요. 그렇지 않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가정의 학생들도 일부 포함이 돼 있었다. 그랬군요.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류혜 교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돈 때문에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 실제 많이 있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논란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반 평균은 너가 다 깎아먹은 거다. 예. 그러니까 학생을 앞에 불러낸 뒤에 선생님이 그 애를 정말 이렇게 머리를 톡톡 치면서 우리 반 평균 네가 다 깎은 거다. 너가 공부를 못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너무 상한 것이죠. 예.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인권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너 때문에 급식이 안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감 선생님 정도가 되었다면 아마 일반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10년 이상을 했을 겁니다. 저분은. 예. 그럼 저분은 과연 그동안 어떤 선생님이었을까? 그 선생님은 어떤 자세로 학생들을 가르쳤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교육자지만 사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앞으로 두고두고 아마 가슴에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데 황순옥 차장. 네. 지금 아까 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급식 제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학교에서도 사실은 이 돈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 네네.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당 교감 선생님이 이런 좀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부분이 지금 크게 부각되고 있어서 다른 부분이 조금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예. 이 해당 고등학교 아주 이름이 저렇게 밝혀졌군요. 밝히겠습니다. 예. 네. 서울에 있는 충암고등학교의 이야기인데요. 예, 충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2015년 최근까지 3년 조금 남짓한 기간 동안 미납액이 8,273만 원입니다. 어우, 굉장히 한 끼를 많군요. 4,000원으로 계산을 해도 2만 끼에 해당하는 건데요. 예. 이런 미납액은 서울시에서 보조가 되지가 않고 있고요. 미납액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교감 선생님의 경우도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또 비난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는 게요. 개인의 사비로 학생들의 이런 미납 식대를 교감 선생님 자비로 대서 보충을 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사정이 또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그 얘기인데요. 5만 7천 명이 이제 지원, 이제 무상급식 지원 대상인 거죠. 대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 5만 7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 상위 70% 가운데 이제 미납 사례가 나오는 건데, 저 급식비,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30%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국가 지원금을 받는 또 어려운 형편의 가정의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뭐 30, 한 2%, 그렇죠. 3% 이런 데 하상위 해당되는 계층이라고 예. 하죠. 그런 학생들의 경우는 진짜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못 내는 학생들도 일부 포함이 돼 있고요. 나머지 또 이 미납 학생들의 사유를 보면은 조금 또 학교 측의 입장이 또 이해가 조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님들이 깜빡해서 이제 급식비를 안 내서 미납이 된 경우. 그리고 예. 세 번째는요. 진짜로 가정이 어렵지도 않은데 고의로 장기간 식비를 안 내고 있는 그렇군요. 그런 학부모들도 고의로. 있다고 합니다. 뭐 물론 일부의 얘기긴 하겠지만 저런 것들이 이제 학교 측에서 보면은 자금난이 굉장히 심각한 사정에서 네. 저런 것들이 이제 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교육자로서는 좀 저런 감정적인 대처는 어떤 상황을 아니, 불구하고라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교감 선생님은 따로 불러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부모가 급식비를 깜빡한 경우 그리고 고의적으로 장기 미납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따로 불러서 이렇게 좋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애들 앞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자, 이 무상급식 고교의 무상급식 문제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급자 자녀와 또는 차상위 130%의 아이들에게는 급식비를 매달 학교에 지급해주고 있거든요. 3년 전부터 원클릭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 부모가 신고하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수급권에 대한 문제들을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실직을 했다든지 부모가 갑자기 병이 들었다든지 해가지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학교당이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다니까요. 긴급 지원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긴급 지원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가족이 얘기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알아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요. 사실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들 신청하는 방법이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공개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건데 그렇게 해서 애써 저렇게 신청을 하고 보호를 해줘야 될 학생들을 대놓고 급식이 안 냈다고 얘기를 하는 자체가 예. 사춘기 그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상처를 줄 수 그러겠네요. 자, 박성훈 논설위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무상급식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예산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선별복지로 가야 된다. 이런 논란이 지금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를 놓고 볼 때
야, 진짜 30%만 했더니 실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더냐. 그러니까 100%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재정의 한계가 넉넉해서 예. 아까 지금 뭐 초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면 뭐 사실 저는 고민을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재정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일정한 수준이 되는 그 생활 수준이 되는 층에게는 급식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무상이냐 유상이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교감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런 그 직접 학생들을 접촉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입니다. 네.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교육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학생들 앞에서 대놓고 하는 건 우리가 볼 때 아까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했는데 더 나아가서 제도적으로도 어떤 그 급식비의 그 체크나 그 부분에 대한 독촉을 저렇게 학생들에게 할 게 아니고 가정을 통해서 지금 온라인도 있고 얼마든지 통신문도 보낼 수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형편이 되는 층에 대해서는 어떤 그러한 형태로 어떤 독촉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가 되는 여건상 30%가 아니라 조금 더 그 수의 폭을 넓혀가는 이런 형태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 네, 그렇군요. 이 사건이 보도되니 다들 그러면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또 반대면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하게 되니 나는 저 음식이 먹기 싫어서 저 음식을 버리고 도시락을 싸온다는 학생도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무상급식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은 이 사건 하나로 결정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선별적이냐 아니냐는 부분은 다시 다르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상급식, 고교 무상급식 논란 저희가 한번 정리를 자세히 해드렸습니다.